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고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중간고사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평가를 할 때 제가 절대 평가라고 했지만 이게 꼭 전체 점수가 뭐 90점이 넘어야 A 등급을 주고 80점을 넘어야 B등급을 주고 뭐 70점을 넘어야 C등급을 준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점수 분포를 쭉 나열하고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비율을 제가 정해서 학점을 줄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점수를 그러니까 못 봤다고 해서 학점이 그만큼 낮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말고사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점수를 향상시키면 충분히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종료 2주 전에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의 IV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이퀴빌리엄, 리버스 바이어스,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커런트 각각 디퓨전이랑 드리프트 커런트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결국 토탈 커런트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IV 커브, 아이디얼 IV 커브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바로 전주에는 제가 이제 비엔접합 다이오드의 IV 특성식을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아놓으면 추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회사 면접 갔을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 내용을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IV 특성식을 유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 지금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N 다이오드의 IV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퀴블리엄 컨디션 상태, 즉 어떤 바이어스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먼저 전류 분석을 해보죠. 자, 이 전류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분포도를 활용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밴드를 봤을 때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죠. 이 말은 N타입 세미컨덕터라는 얘기고 홀의 농도가 일렉트론의 농도보다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죠. 그러면 P타입 세미컨덕터가 되고 홀의 농도가 일렉트론의 농도보다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일렉트론의 농도와 이 홀의 농도는 페르미-디락 펑션과 density of state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 이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포넨셜하게 감소하냐면 페르미-디락 펑션 자체가 이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페르미-디락 펑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V는 1 플러스 이스포넨셜 E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넘어갔네요. KT분의 1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캐리어 분포가 이스포넨셜하게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캐리어 분포가 각각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자, 이쪽 N타입 세미컨덕터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P타입 세미컨덕터로 디퓨전 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 있는 홀들이 N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디퓨전 돼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쪽에 지금 농도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디퓨전 돼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에너지 밴드 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에너지보다 더 낮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싶어도 튕겨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B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일렉트론들만 디퓨전 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양이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퓨전 돼서 넘어가고요. 반대로 홀의 경우에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밸런스 밴드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홀들만 이렇게 디퓨전 돼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들만 넘어가게 되는 거고, 다음 BN 접합을 형성했을 때 내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P타입 세미컨덕터 방향이 되죠. 그러면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은 왼쪽에서 오른쪽, 즉 N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드리프트 돼서 넘어가고요. N타입 세미컨덕터에 존재하는 홀들은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P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현상, 디퓨전과 드리프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토탈 커런트는 0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도 0, 홀에 의한 커런트도 0이 되죠. 그래서 이 디퓨전 커런트 성분과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서로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방향만 반대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림을 봐서도 서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IV 특성은 0이 됩니다. 전류가 0이 흐른다는 거죠. 볼테이지가 0을 가해줬을 때.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IV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PN 다이오드의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P타입 세미컨덕터를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에너지 밴드를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N타입 세미컨덕터 쪽에 플러스의 전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에너지 밴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즉 더 큰 플러스의 전압이 N타입 세미컨덕터에 가해질수록 이 N타입 세미컨덕터 에너지 밴드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해지는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 에너지 밴드가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에너지 밴드 밴딩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더 커지게 돼서 밴드 밴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첫 번째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가는 일렉트론,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으로 넘어가는 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으로 P타입 세미컨덕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P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일렉트론들만 디퓨전돼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 이 캐리어 농도는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니까 거의 이 부분은 0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겠죠.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P타입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후에 자,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일렉트릭 필드는 더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더 큰 전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일렉트릭 필드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즉 리버스 바이어스가 더 심하게 될수록 일렉트릭 필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게 되고 이 최종적으로 토탈 전류는 디퓨전보다는 드리프트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퓨전돼서 넘어갈 수 있는 캐리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는데 그러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도 점점 커질까요? 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폭포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공급되는 캐리어, 소스라고 생각을 하죠. 폭포로 치면 물의 양이라고 하죠. 이 물의 양이 굉장히 일정한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의 단차가 커진다고 해서 여기에 폭포에 흐르는 토탈 물의 양이 변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 변화가 커진다고 해서 전체 흐르는 양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와 똑같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이 리버스 전압이 점점 커진다고 해서 일렉트릭 필드는 커지지만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되는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원체 작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N 다이오드 IV 커브를 그렸을 때 아까 볼테이지가 0일 때는 전류가 0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리버스 바이어스, 즉 일정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더라도 계속 폭포에 아까 비례했듯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일정한 커런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드리프트 커런트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해지는 전압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를 얘기를 해보죠.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 이제 왼쪽을 고정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자, 오른쪽 에너지 밴드를 움직여보죠. 자, 오른쪽이 N타입 세마이컨덕터죠.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진다는 얘기는 음의 전압을 가해준다는 얘기고 그럼 에너지 밴드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밴드 밴딩이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보다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줄어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커런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은 B타입 세마이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면 다 디퓨전 돼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굉장히 많은 캐리어들이 디퓨전 돼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접합 사이의 일렉트릭 필드는 크기가 작아지죠.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일렉트릭 필드가 작아지면 드리프트 커런트는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일정하죠. 그 이유는 아까 폭포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원체 공급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작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와 상관없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거죠. 이게 지금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죠. 하늘색이.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토탈 PN 다이오드 전류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가 아니고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런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커런트 변화는 익스포넨셜하게 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 분포를 살펴보면 이 에너지 레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이 캐리어 분포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준다. 그러면 이 에너지 밴딩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 얘기는 디퓨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캐리어 양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 캐리어 양이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겠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그래서 IV 커브를 그려보면 0보다 큰 경우 포워드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다 복습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에 유도하는 방법을 그때 얘기를 한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쿼지 뉴트럴 리전 영역에서 M' 또는 P' 농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식을.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해서 각각 정션이 아니고 디플리션 리전 바깥 부분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분포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포식을 바탕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 커런트 덴시티를 유도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JNX, JPX를 유도하고 요 식으로부터 각각 정션 엣지인 -XP, XN 영역에서 커런트 값을 계산한 후에 그걸 더해줘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를 구했고 이 커런트 덴시티에 PN 정션 다이오드의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를 곱해주면 토탈 커런트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PN 정션 다이오드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JN 그리고 JP가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와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토탈 합은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했던 거는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요 JN과 JP가 변하지 않고 컨스탄트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었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PN 접합 다이오드의 아이디얼 IV 이퀘이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는 이제 가정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말한 그런 스텝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이 들어갔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긴 한데요. 자, 보면 첫 번째 가정은 자, 다이오드가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에서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에 따라서 내부의 농도 변화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텀까지 고려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non-degenerate uniformly doped 1D abrupt jun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어브럽트 정션은 스텝 정션이라고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스텝 정션은 여기 접합 사이에서 농도 변화가 계단 형태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리니어하게 변하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브럽트 정션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non-degenerate이라고 되어 있죠. non-degenerate은 세미컨덕터의 도핑 농도가 매우 높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핑 농도가 매우 높게 되면 세미컨덕터 성질이 변해서 우리가 배웠던 수식들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가정은 low level injection in the quasi neutral region이라고 되어 있죠. quasi neutral region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로 도핑된 영역, N으로 도핑된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거는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보다 훨씬 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성립이 돼야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PN 접합 다이오드를 살펴보면 이러한 조건을 대부분 만족을 하고요. 자, 이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여기가 B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했죠. 이 B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머저리티 캐리어는 뭘까요? 홀이 되죠. 즉 홀이 전자의 농도보다 훨씬 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홀의 농도보다 훨씬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가정은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드리프트, 디퓨전, 그리고 서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외에 다른 프로세스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드리프트랑 디퓨전은 캐리어를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했죠. 그리고 서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그냥 온도가 주어졌을 때 캐리어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걸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성되는 거랑 사라지는 거랑 양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거의 없다고 무시해도 상관없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없다는 얘기는 포토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그 외 오제 리콤비네이션, 뭐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뭐 이런 특성들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쿼지 뉴트럴 리전에는 마치 도핑 농도가 높기 때문에 메탈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0에 가깝다는 가정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에는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 픽스 차지가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을 쭉 하고 우리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런 게 어떤 과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가정들을 바탕으로 PN 접합 다이오드의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건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리프트나 디퓨전 이런 수식들을 그 앞에 수업 시간에서 쭉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이런 걸 토탈 합쳐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금 수식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커런트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 A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단면적입니다. 잘랐을 때의 단면적이고, 커런트 덴시티는 면적을 생각하지 않는 커런트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J 토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고,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흐르는 토탈 커런트 덴시티 곱하기 단면적을 곱하면 전체 PN 다이오드의 전류가 되죠. 그리고 이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면 캐리어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자와 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각각 전자와 홀의 커런트 덴시티는 드리프트 성분과 디퓨전 성분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쭉 풀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배워왔었죠. 그래서 이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 점은 토탈 커런트 덴시티가 PN 접합 다이오드의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P타입, N타입에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여기서 P타입 왼쪽에 커런트가 10이 흘렀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는 커런트도 10이 돼야 되죠. 아이디얼 케이스에서요. 소모되는 게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고려를 하면 이 각각의 위치에서 커런트 총합을 봤을 때 다 10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대신
이 10이 되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커런트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런트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드리프트와 디퓨전.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총량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서 잘랐을 때 지금 마이너리티 캐리어 홀 커런트는 굉장히 크고 이쪽에서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는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토탈 커런트를 형성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여기가 이제 공핍 영역인데 이 공핍 영역에서는 지금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성분 그리고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 성분 이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일정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어떤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멀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을 제외하고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RG 센터 제너레이션,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쭉 이제 수식을 유도해서 식을 유도를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류전압 곡선이 아니죠. 이케이션을 유도를 하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했던 것 중에 이쪽 커지 뉴트럴 이전에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는 가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 공핍 영역에는 커런트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공핍 영역에서 뭔가 식을 유도해서 여기 보이는 전자와 홀의 커런트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이 텀과 이 텀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지 뉴트럴 리전을 바탕으로 이 식을 전자의 커런트 식과 홀의 커런트 식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더하면 전체 PN 다이오드의 커런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쿼지 뉴트럴 리전을 활용을 하는데 쿼지 뉴트럴 리전에선 일렉트릭 필드가 0이기 때문에 여기 드리프트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이 디퓨전 성분만 존재를 하는데 이 디퓨전 성분이 이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접합 근처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을 활용한다고 했죠. 그 얘기가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이용해서 커런트 덴시티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수식을 통해서 구하려면 요 값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전자와 가까이 이제 P타입 영역에서의 전자의 농도 그리고 N타입 영역에서의 홀의 농도 변화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NX와 PX는 기본적으로 N0라고 하는 이퀴밸리엄의 농도 더하기 N 프라임 뭔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P0 더하기 P 프라임이 됩니다. 하지만 이 N0와 P0 값은 위치에 따라서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죠. 이 쿼지 뉴트럴 리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이 무시가 되고 결국 M 프라임과 P 프라임이라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변화를 수식으로 유도를 해내고 이 유도한 걸 바탕으로 이 커런트 덴시티 수식을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토탈 커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우리가 그리고 이 전자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와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를 더했을 때 토탈 값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핍 영역에서 전류의 변화량이 없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 전자 맞나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지금 여기에
B타입 세미컨덕터니까 전자가 맞죠. 그러니까 전자에 의한 커런트 수식을 여기 이렇게 구하죠. 여기가 지금 전자에 의한 커런트 수식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N타입 영역에서는 홀에 의한 커런트 수식을 구합니다. 근데 이 공필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 구한 전류랑 여기 구한 전류를 합치면 토탈 커런트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좀 막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 커런트는 단면적 곱하기 커런트 덴시티로 표현이 되고, 이 커런트 덴시티는 전자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와 홀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각각 전자와 홀의 커런트 덴시티는 드리프트와 디퓨전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니 쿼지 뉴트럴 리전에서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 영역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기 때문에 드리프트 성분이 무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커런트 식으로 구하려면 dx, dnx 그리고 dx, dpx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nx와 px는 쉽게 말하면 이퀴리bri엄 상태의 농도에다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표현되는데, 이거를 x에 따라서 미분을 한다. 그러면 이퀴리bri엄 상태 값은 상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돼서 사라지고, 우리가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 변화 수식만 구하면 이 전체 커런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이 공필 영역에서 리콤비네이션,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RG 센터 제너레이션 이런 프로세스들이 없기 때문에 커런트가 안 변하고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정에 의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XP라는 위치에서의 전자의 커런트 식, 그리고 XN이라는 곳에서의 홀의 커런트 식을 각각 구하고, 여기에 1번, 2번이죠. 그리고 이걸 더해버리면 토탈 커런트 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